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내 눈이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쌍꺼풀 수술이 혹여나 망했을 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재수술을 하려고 했을 때, 다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굉장히 큰 제한을 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내 쌍꺼풀이 정말 대박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내 눈이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쌍꺼풀 수술 망하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나와 어울리는 쌍꺼풀 라인을 찾는 거예요. 나와 어울리는 쌍꺼풀 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예인 사진을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절대 될 수 없는 눈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가 원하는 눈을 찾기 위해서는 내 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피부의 두께, 내 눈의 지방량,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안구의 돌출도예요. 지방은 빼면 되고 피부 두께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안구의 돌출도만큼은 저희가 수술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눈, 내가 원하는 눈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함몰 아니면 함몰 안의 사진, 내가 돌출 아니면 돌출 안의 사진을 찾아오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게 돌출도가 비슷한 사진을 찾는다면 어느 정도는 비슷한 느낌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쌍꺼풀의 높이를 너무 극단적으로 높거나 극단적으로 낮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쌍꺼풀의 높이라고 하면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쌍꺼풀의 높이를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쌍꺼풀의 높이는 눈을 감아서 재어봤을 때 알 수 있는 그 쌍꺼풀의 절대적인 높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쌍꺼풀의 높이가 너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게 되면 쌍꺼풀 수술이 혹여나 망했을 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재수술을 하려고 했을 때, 다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굉장히 큰 제한을 주게 됩니다. 새로 잡으려고 하는 높이와 원래 잡혀있던 높이간의 차이가 많아지게 되면 첫 수술의 흉터를 완전히 없애기도 어려울 뿐더러 새로 잡은 라인과 겹주름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높이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적절한 쌍꺼풀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속쌍꺼풀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보통 평균 높이가 5mm에서 6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mm보다 너무 낮거나 혹은 8mm 이상으로 너무 높은 높이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평균 높이가 7, 8mm 정도 되기 때문에 6mm보다 낮은 높이나 10mm 이상으로 너무 높은 높이의 절개 라인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혹여나 내가 쌍꺼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정이나 재수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에게 어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라인을 찾으셨다면 다음 체크리스트는 이 라인을 직접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쌍꺼풀 라인 혼자 잡아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상담을 하러 가셨을 때 원장님과 함께 꼭 라인을 같이 잡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상담을 가면 라인 좀 잡아주세요 하시기 전에 라인을 잡아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잡은 라인이 정말 내가 생각한 라인과 비슷한지, 내가 원하는 라인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 성형이나 가슴 성형은 가상 성형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눈 성형은 그런 가상 성형보다 내 눈에 직접 라인을 잡아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물론 처짐이 많거나 지방량이 많아서 수술 시에 피부나 지방을 좀 제거해줘야 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의 모습이 잡아보는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비절개로 수술이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붓기 빠진 후의 모습을 거울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인을 함께 잡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상담해주시는 원장님이 추천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진단을 내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절개로 해주세요. 저는 비절개로 해주세요. 저는 눈매 교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진단을 내리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술하면 너 눈 예쁘게 만들어줄게. 내가 이 방법으로 수술하면 너 제일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많은 원장님들이 앞에 상담하고 계시는 환자분의 눈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추천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너의 눈이 가장 예뻐질 수 있어 라는 말이 보통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나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바꾸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이고 환자분도 원장님도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비절개로 반드시 수술을 하고 싶으신 분은 상담을 했을 때 비절개를 추천하는 병원을 가세요. 절개로 반드시 수술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상담했을 때 절개로 추천을 해주시는 병원을 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 병원에 너무나 신뢰가 가고 이 원장님께 수술을 받고 싶다, 이 마음이 확신이 드신다면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방법을 따르시기를 추천합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눈성형은 특별히 더 첫 수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쌍꺼풀 수술은 꼭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한 수술은 아니에요. 처짐 때문에 나중에 다시 수술을 하고 싶으면 리프팅을 하는 방식으로도 요즘 굉장히 수술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첫 수술의 단추를 잘 꿰시기 바랍니다. 눈성형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지연이었습니다.